신발끈 구실은 아직 안 하고. 자. 여러 가지 자취, 암기 일단 이렇게 다 할 건데 제목을 자취를 암기한다는 얘기는 어떤 놈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AB가 정점입니다. 정점이 뭔지 괜찮을까요? 정점? 정해진 점. 움직이지 않는 점을 정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점은 정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B가 정점에 있는데 선분 PA랑 PB가 같대요. 이렇게. 그러면 P가 어디에 그려질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 겁니다. P가 어디에 그려질지. 자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하나의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A가 1,3이 있고요. B가 3,5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PA하고 PB가 같아지는 P의 자취를 구하라 이런 문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면 내가 구하려는 점 P가 뭔지 몰라서 P를 X,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일단 쓰지 말고 보세요. 자 그럼 P를 X, Y라고 해서 이런 관계식을 끄집어내면 PA의 길이는 이렇게 따라올 것 같고요. 그냥 보세요.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PB의 길이는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식을 먼저 한번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10 x제곱 y제곱 날린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y 더하기 34 이렇게 튀어나와요.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4x 더하기 4y 마이너스 24는 0 나와서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런 P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Px, Y가 여기 지금 이 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PA하고 PB라는 점, P를 열심히 찍어봤더니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쟤는 지금 식으로 푼 거예요. 근데 지금 식으로 풀지 않고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 PA하고 PB가 같은 점들을 한 번 한 번 다 찍어보면 어디에 찍힐지 혹시 그려지실까요? 이런 거 떠올려 갈 겁니다. 자 일단 PA하고 PB가 같은 건 여기에 P가 있으면 중점에 있으면 P하고 PB 같겠죠. 근데 꼭 여기 있을 필요 있나요? 여기다가 내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P가 여기 있어도 당연히 PA, PB 같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따라오나요? 그럼 P라는 건 사실 요 직선 위에 내가 P라는 걸 잡아버리면 항상 P랑 PB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직선이 뭐냐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등분 지금 되고 있고 이등변 삼각형의 중선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실제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나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P라는 점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 식을 보자마자 읽을 수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보여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읽히지 않으면 이렇게 식으로 풀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분간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이런 그림의 형태로 접근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PA랑 PB를 만족시키는 P를 찾아보면 이 P가 의미하는 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P라는 거를 바로바로 찍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저 식은 갖다 버리고요. 다시 여기 아래다가 P를 어떻게 하냐면 선분 P랑 PB가 같은 P의 자취를 생각해 봤더니 이 그림을 여기 아래다가 똑같이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B가 이렇게 있고 P라는 애는 요놈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에 P라는 점들이 찍힌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제까지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 천천히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P랑 PB가 같으면 P는 AB의 수직 이등분선 바로 떠올리게끔 먼저 외우고 기억하는 거죠. 됐습니까? 번째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뭐 연습장 있으면 아니면 그냥 책에다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 다 하나만 찍어보세요. P를 내가 어디다 찍어야 될지. 그 다음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그려보세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먼저 그려봅니다. 두 직선을 아무렇게나 잡으세요. 자, 볼게요. 내가 두 직선을 지금 이렇게 한번 잡았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가 의미하는 건 대충 여기에 내가 P를 잡아버리면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서 이런 데에 P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근데 P가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P를 내가 뭐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서부터 거리랑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아서 여기다가도 P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이 P들이 쭉 연결하면 어떤 놈이 되는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이놈에 대하여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길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길이도 합동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P들을 이런 데다가 다 하나하나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옵니까? 자, 근데 P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있나요? 여기서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P가 이렇게 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에 P를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단, 이 직선은 여기 있는 이놈의 각을 이등분하는 상황이어야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은 이런 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먼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가볼게요. 두 직선을 내가 이렇게 흰색으로 잡았어요.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잡으래요. 그러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그리고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방정식 자체가 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이 뭐냐면 요 놈이 만족하는 P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직선은 사실은 똑같은 자취라는 겁니다. 이 둘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풀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못 풀어요. 다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얘가 원 스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투 스텝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얘를 보고 이렇게 반대로 읽어줄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둘의 자취는 사실 똑같은 형태가 된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자취 좀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문제 풀듯이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 A가 있습니다. 요놈의 최대값.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떠한 정점, 예를 들어서 여기 B랑 P라고 합시다.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직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A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봅시다. 이 P라는 이 정점을 선생님이 지금 뭐 알파, 베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기울기 모르고 알파, 베타를 지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떠올려보세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언제가 최대가 될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내가 P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의 거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내가 P라는 직선을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P를 지나는 직선을 A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의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거리 중 어디가 가장 길지를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언제가 가장 긴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공부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냐면요. 이 AP라는 요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이때가 초대입니다. AP와 수직인 직선. 이때가 초대입니다. 답은 성분 AP와 수직인 직선이 초대입니다.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보세요. 선생님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요거하고 요게 지금 수직이에요. 지금 A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A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이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접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얘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원의 반지름이. 그럼 보세요. 선생님, 이 길이가 더 긴지, 이 길이가 더 긴지, 이 길이가 더 긴지를 어떻게 증명해요? 지금 원을 가지고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보다 짧다라고 느끼시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그리면 지금 이 직선이 좀 이상한데? 자, 원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이 점을 지나는 여러분들이 무수히많은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예요. 무수히많은 직선을. 그러면 그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가장 긴지, 이게 가장 긴지, 이 반지름이 가장 긴지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장 긴 거는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 원의 형태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직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때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추대인 것은 이놈과 수직일 때가 된다라고 해서 저 도형의 형태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얘가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웁니다. 하나하나 필기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아무렇지 않게 따라올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도형을 여러분들 조금은 더 잘해질 겁니다. 원 위에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점 A가 있습니다. 이때 성분 PA의 최대 초수를 구하라. 이런 거 볼게요.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 밖에 A라는 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P 길이가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AP가 어디 있을 때가 최소고 어디 있을 때가 최대인지 보이실까요? 일단 여기 중심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따라오는 거고요.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긴 길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짧은 길이, 가장 긴 길이가 돼요. 자, 왜냐면 P 조금만 올라가면 더 길어진다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저 때가 가장 긴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표현까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봅시다. 이 최대값을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이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A까지의 거리, 이놈을 D라고 할게요. 이 D가 의미하는 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이거를 지금 D라고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이 최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D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반지름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D 더하기 반지름이 되고요. 최소일 때는 D에서 반지름을 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이 그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로바로 떠올리게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몰라요. 자, 5번째. 자, 어떤 이차함수 여기 위에 점 P가 있대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이 직선이 있대요. 직선. 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언제가 가장 짧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기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핵심은 평행선이거든요. 평행선. 우리가 이 직선과 평행한 놈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어떤 점에서부터나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다 똑같아요. 맞나요? 그럼 얘가 조금 더 위로 가면 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는 계속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여기 접할 때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단 가장 짧은 길이가 나오는 거고요. 좀 더 평행선이 길어지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행선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평행한 직선이 어떨 때예요? 접할 때가 되는 거예요. 접할 때. 따라옵니까? 그래서 평행선을 가지고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라는 이 개념을 따라오는 거예요. 평행한 직선이 접할 때. 이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그림 보면은 평행선을 매번 그려나가야 된다. 왜요? 접할 때가 네. 말했는데 접할 때가 네. 진짜 이상해. 괜찮아요? 접할 때가 네. 가지고 있어. 아니지 않아요? 자, 봅시다. 자, 요거 PA랑 PB랑 PC가 같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잘라놓고 PC 잘라놓고 보면은 P하고 PB가 같으면 P가 어디 있다? AB의 수직이 등도선 위에 딱 보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P는 뭘까요? 오케이, 외심입니다. 이거 바로 P는 외심이구나 라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PA, PB, PC가 같은 거는 P가 대충 여기에 있어서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외접원의 중심, 외심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다. 요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외심이 떠올라야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일곱 번째.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시험 보는 거예요? 네. 열심히 직접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쓰면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고 언제가 초대초인지 끄집어내시면 돼요. 재밌겠다. 자, 보세요. 이차함수 위에 점 P가 있대요. 여기 위에 점 P가 있고요. 선분의 A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삼각형 ABP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P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오케이, 평행선. 얘가 지금 이렇게 P가 이동할수록 요 P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있어야 되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애가 여기 평행선이 따라와야 된다는 건데요. P가 여기에 있을 때 이거랑 평행하면서 접할 때 이런 삼각형일 때가 가장 작은 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높이가 가장 짧을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될까요? 최대값은 문제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이것도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이 접할 때 괜히 신경 쓰네. 네, 말을 못해. 이렇게 되는 게 7번 문제입니다. 나 딱히 말하고 싶진 않아. 자, 8번째.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 여기 삼각형, 여기 3분의 AB가 있어요. 원. 3분의 AB. 그리고 삼각형 ABP가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를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일까요?
오케이, 접할 때 이런 애를 이동시킨다. 그럼 이동시키다 보면 여기 이렇게 접하겠죠? 맞나요? 이때가 높이가 가장 짧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 이동시키면 높이가 점점 커집니다.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면 여기 접하는 이런 상황일 때까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원 나오고 접선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해보면 일단 여기 평행하다 먼저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 원 나오고 접선 나오면 중심에서부터 접점 이어버리면 여기 수직 표시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어버리면 여기 수직 표시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얘는 일직선이겠죠, 당연히.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어도 얘도 똑같이 일직선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세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P가 따라와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가장 작은 최소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고요. P가 여기에 따라와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요 놈이 가장 큰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넓이는 밑변은 AB고 높이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높이 어떻게 찾을까요? 높이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얘는 밑변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높이가 변하는데 높이의 최대값과 이 높이의 최소값을 얘기해보면 높이가 가장 짧을 때는 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의미하는 게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얘를 D라고 쓸게요. D. 그럼 D에서 뭘 빼야지 얘가 나오는 거예요? 반지름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요때가, 미안합니다. 반지름을 더한 요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높이가 가장 긴 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다가 반지름을 더한다. 이때가. 자, 높이가 최소일 때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다가 반지름을 뺀 이 형태가 최소가 된다라고 해서 그림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어때요? 지금 핵심 계속 평행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평행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준비요. 더 있어요. 자, 9번. 원의 중심 찾기. 중심 찾기. 자,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원 문제를 풀 때 중심을 주면 쉬운데 중심을 안 주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심을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놈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현이 하나 이렇게 있고 현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럼 중심 정확히 찍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확히 찍을 수 있죠? 자, 일단 원의 중심은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습니다.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놈 수직이등분 된다 이거 중3한테 했던 것 같은데 이유는 그려보면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 수직등분 되는 상황.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요 현의 수직등분선을 그려버리면 여기 어딘가에 무조건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중심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면 수직등분이 되거든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무조건 중심은 현의 수직등분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이 문제에서 하나만 나오면 중심의 위치를 정확히는 몰라요. 중심이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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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현이 이렇게 두 개 나와버리면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맞나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 어디 있다는 얘기? 이놈의 교점에 있다는 얘기. 저기 저렇게 찍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중심은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 그러면 요놈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선 얘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등분선의 교점
이해될까요? 이게 아무렇지 않게끔 머리에서 떠오를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뭔가 지금 한 9개 했는데 이 중에 한 몇 개 좀 떠올랐나요? 직접? 아, 아까 7번, 8번인가? 1번은 저기 있었어. 8번 그림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아까는 여기 A, B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추리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 B가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이때는 삼각형 A, B, P의 최소값은 없어요. P가 원 위의 점입니다. 7번 옆에다가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P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삼각형 A, B, P가 언제가 최대일까요? 언제가 최대예요? A, B랑 평행하는 거를 그려버리면 이때에 따라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높이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요? 이거랑 뭐 할 때? 접할 때 이때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놈을 어떻게까지 처리하는 거냐면 중심에서 여기 접점이어버리면 여기 수직이죠. 그리고 지금 얘하고 얘가 평행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을 내가 쭉 연결해서 그리면 얘하고 얘가 평행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 등분선 이런 식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형태가 여기에 P가 잡히고 요렇게 따라와서 삼각형 PAB를 이런 식으로 잡아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보세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P에서부터 A, B의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얘가 수직 등분 됐거든요. 그 말은 이 삼각형 PAB가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추대일 때는 삼각형 A, B, P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라고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는 수직 등분선 때문에 이 삼각형은 여기가 이등분되는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7번 옆에 있는 거예요. 7번 인간에 그렸던 거 옆에다가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운 게 몇 번이었어요? 5번인가요? 몇 개도 나왔어요. 뭐야? 내가 15번까지? 그런 답이 신경 안 쓰시고 13번. 14번. 자, 얘들아 문제 한번 낼게요. 현의 길이가 L이라고 나왔어요. 현의 길이가 3이래요.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현의 길이 3을 가지고 있는 현의 길이 4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현의 길이가 예를 들어 4라는 얘기는 여기 현이 이게 현이라는 건 괜찮죠, 여러분들? 그 정도 아니죠? 여기가 4예요. 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원을 떠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4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원을 우리가 이렇게 엄청 크게도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크게. 맞나요? 근데 내가 지금 볼 거는 가장 작은 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작은 원이려면 이 현의 길이가 뭐가 되는데요? 지름이 되면 얘가 가장 작은 원이 나오거든요. 바로바로 떠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가장 작은 원, 현의 길이가 L일 때 가장 작은 원은 이 현의 길이가 뭐일 때? 지름일 때다 라고 해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물론 큰 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원은 현의 길이가 지름일 때가 가장 작은 원이 나온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길었으면은 쭈르륵 쓰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여기 만들어야겠네. 여기까지. 이거는 그냥 고3 때까지 주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피타가 떠오르면 됩니다. 어떠한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이 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현의 길이는 피타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수직이 등분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반지름 연결해서 피타를 이렇게 사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현의 길이를 구하는 피타 삼각형이에요. 저거 그냥 외워줄게요. 통째로.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래 접선의 길이 구하는. 자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이 P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렸대요. 그리고 이때 요 길이 선분 AP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도 뭐냐면요. 얘도 피타 떠올려주셔야 돼요. 접선의 길이도 피타입니다. 자 그러면 원하고 접선 나왔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원하고 접선 나오면 무조건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타를 활용하는 이 도형이 아무렇지 않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라고 하면 여러분들 피타 저 그림 떠올라야 돼요.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자면 피타 이 그림 떠올라야 돼요. 그때까지 무한 반복할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 도형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한결. 선생님. 네. 저희 원방장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안 나가요. 왜요? 계속 못 나오니까? 졸려요? 원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도형 형태 지금 암기시키는 거예요. 자 13번. 자 봅시다. 여기가 원 밖계점. 쓸게요. 자, 원 밖계점 P에서 원에 그는 접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원 밖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접선을 긋는다고 하면 접선이 몇 개가 그어져요? 2개 그어지는 거 보이나요? 그럼 그 2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마찬가지로 도형을 한번 볼 건데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2개 그려집니다. 그러면 원하고 접선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원하고 접점 이으면 수직 표시 접점 이으면 수직 표시 일단 이 그림 먼저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P라는 점하고 내가 중심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 똑같죠.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직각이니까 이 두 개는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길이는 똑같을 겁니다. 합동인 거 먼저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이 아니라 여기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직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소삼각형을 보이셔야 돼요. 다시 원 밖계점에서 접선 2개 그려버리면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소삼각형이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저 소삼각형 형태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조금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항상 쓸 수 있게끔. 즉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점 구하라 이렇게. 이런 거 나와요. 이 점 구하라. 그럼 소삼각형에 대해서 이 길이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뭐 내분점이라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삼각형 형태를 여러분들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에는 이거랑 비교하시면 되는데 내가 원 밖계점 어떤 P에서 접선을 그렸대요. 근데 그 두 접선이 수직이래요. 얘가 수직이래요, 여러분들. 그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해보면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점 이어버리면 여기 뭐 나와야 돼요? 수직 나와야죠. 여기도 뭐 나와야 돼요? 수직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뭐란 얘기예요? 수직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하고 여기는 이 길이 어때요? 반지름으로 같아요.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 나올까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정사각형 보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그냥 필기만 할게요. 이거는 대각선 기지 활용. 일단 저는 필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사각형의 형태가 나오면요, 대각선의 길이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반지름 R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라는 얘기예요? R 루트 1대 1대 루트 2. 정사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 대각선의 길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가 수직이 아니면 뭐가 나와요? 도형이? 토삼각형 나옵니다. 이 접선이 수직이면 무슨 도형 나온다? 정사각형 나오니까 여기서는 길이 공식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형태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여기가 13번이고요. 뭐라고요? 깨달았어요? 자, 14번. A, B가 지금 점이 딱 정해져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각 A, P, B가 90도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P의 자취를 떠올리셔야 돼요. P의 자취. P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P, B가 90도인 걸 P라는 걸 여러분들이 찍어보면요, P가 대충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직각이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직각인 형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P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려주면요, 얘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P를 찍어주면 각 PAB는 여기가 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직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B가 지름이면 이렇게 P를 얻다가 찍어도 여기 직각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P가 여기 원 위를 다 이동하면 항상 각 APB가 90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P가 여기 A라는 점에 와버리면 각 APB가 없죠. 0도가 되어버립니다. P가 여기 와버리면 마찬가지로 각 APB가 0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단 점 AB는 제외, 여기까지 하면은 완벽한 거예요. 이때는 각 APB가 90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나 문제 한번 내볼 건데, 그리면 인정합니다. 자, 이거 똑같이 갈 건데요. 이번엔 각 A, P, B가 세타인데 이 세타가 예각이에요. 이렇게. 그럼 P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A, P, B가 직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각. 대충 이렇게. 자, 일단 세타 예각이 되게끔 선생님이 P라는 점을 2개 찍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 네 점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을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P라는 걸 이런 데 찍어버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라는 점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P를 찍어버리면 여기가 세타가 따라오나요? 아니, 여기 둔갑 따라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P가 다 세타가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세타가 아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세트할 수 있고요. 여기도 세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A, B, 요점 또한 한 원 위에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귀여운 눈사람의 형태가 살아나요. 얘가 P의 자취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느 점에다가 P를 잡아도 무조건 PAB는 세트라는 AP는 세트라는 강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기까지. 단 여기도 여기 P가 이렇게 따라올 텐데 단 AB는 제외해요. 얘가 각 A, P, B가 섹터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한 5개 정도 더 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나중에 개념 좀 더 배우고 더 추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좀 많이 비워두세요. 알겠죠? 이 뒤에를 좀 많이 비워두세요. 자, 지금은 하나만 딱 더 하고 얘들아 2개만 더 해볼까요? 이거 안 보일까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에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한 개 없는데 우리? 시간 남았어요. 집 갈. 헐. 이거 하는 한 시간 됐다고. 한 개 없는데? 자 보세요. 자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을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는 원 대충 그릴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접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이 점의 중심의 좌표를 x, y라고 해버리면 요 반지름의 길이랑 뭐가 똑같은 거예요? y좌표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y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x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랑 y좌표의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y축에 접하는 원 한번 볼게요. 자 y축에 접하는 원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접점이라서 수직 표시 일단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내가 이놈의 중심을 마찬가지로 x, y라고 잡아버리면 이놈의 반지름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 x좌표의 거기까지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r은 절대값 x.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눈 보세요. 자 xy축에 접하는 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러분들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내가 이놈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표시를 해버리면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잡혀버리겠죠.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 말은 x하고 y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x하고 y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x, x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여러분들 이런 원을 잡아도 큰 원을 잡아도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겠죠. 그러면 요놈의 중심들을 다 연결해보면 걔가 y,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요놈의 중심의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무조건 중심이 찍혀야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마지막 이놈은 반지름이랑 얘가 x의 길이랑 y의 길이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은 y는 뿔마 x 위에 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뿔마 x인지는 괜찮죠 여러분들? 여기 반대에도 접하는 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니까. 반대에도 접하는 원이 이렇게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뿔마 x 위에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저번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 관계는 선생님이 뭐라고 읽어주는 게 편하냐고 했냐면 교점의 기수라고 읽어주는 게 편한 겁니다. 자, 보세요. 원을 하나 그리고요.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직선이 교점이 0개인 경우랑 1개인 경우랑 2개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직선이 교점이 없는 경우와 교점이 1개 있는 경우와 교점이 2개 있는 경우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그럼 어떨 때 교점이 없고 어떨 때 교점이 1개고 어쩔 때 교점이 2개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 중심에서부터 이 각각의 접점 요 점을 이용한 선생님이 쭉 한번 연결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반지름이 되겠죠.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들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제가 지금 D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교점이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이 거리가 더 짧으면은 교점이 2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를 했더니 반지름이 더 길면은 교점이 2개가 나온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예요? 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교점이 없는 경우는 교점이 0개인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이 D라는 길이가 더 길면은 교점이 0배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 하나를 그려요. 만나지 않는 아무 직선이나 이렇게 잡아보면 이 원과 만나지 않는 아무 직선 잡아보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반지름보다 길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원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아무 직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들을 비교하면 무조건 반지름보다 짧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라합니까? 자, 여기가 1번부터 17번까지인데 중요한 건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머릿속에 떠올려주시고. 그래야지 도형이 그나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히 식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 일단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 먼저 하나하나 쭉 합니다. 됐습니까? 10분 쉬었다 합시다.